이번 시간에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가정을 하고 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코에피션트들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24의 간단한 예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yt라는 하나의 스칼라 변량을 추정을 하는데 xt라는 벡터에 베타라는 코에피션트 벡터가 붙어서 추정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yt를 추정을 하는데, 만약에 y의 t-1 이제 렉을 써서 y의 t-2 해서 y의 t-k까지의 레그 밸류를 써서 하고 잔차를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여기에 베타 1, 베타 2 해서 베타의 k까지가 붙게 되겠죠. 자, 그렇게 따지면 이게 지금 k의 레그를 포함한 오토 리그레시브 k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벡터 형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k의 레그를 가지고 우리가 플레이를 하게 되기 때문에 xt라는 벡터는 k 곱하기 1 디멘션이 되고,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 벡터는 k개만큼의 엘리멘트를 가지는 벡터가 될 것입니다. 현재 가정은 잔차는 iid고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라는 베리언스는 알려져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지금 b 해 t라는 것은 뭐냐면 t개만큼의 시계열을 관측을 하고, 이 베타라는 게 지금 베타라는 벡터는 베타 1부터 베타 k까지의 코에피션트들을 가지고 있는 벡터니까 그것을 프락시를 하는 b의 1 햇부터 b의 k의 햇을 우리가 추정치를 스태티스틱을 샘플로부터 만들 텐데, 이 분포들이 어떤 식의 분포를 따르는지를 궁금해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8-5에서 코에피션트 벡터가 있고 트루 파라미터 벡터가 베타로 주어지고 우리가 샘플로부터 추정한 b 햇이라는 벡터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8-5에서 추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차이는 샘플로부터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을 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OLS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t개의 시계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t개만큼을 쓰니까 xt라는 벡터를 실제 관측을 하고 트랜스포즈 xt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걸 t개만큼을 관측을 하니까, 자, 요 부분만큼을 이런 식으로 샘플로 대체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샘플에서 보게 된다면 실제 xt라는 벡터에다가 잔차를 곱해서 t만큼 한 다음에 루트 t분의 1로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분포가 어떤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는지를 나중에 살펴보고자 일단 샘플을 이렇게 컨스트럭 하게 되고, 그 이유는 8-5에서 우리가 트루 파라미터와 우리가 프락시한 에스티메이터 사이에 이렇게 컨스트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흉내를 내서 오토 리그레션의 코에피션트들에 대한 분포를 추정해 보자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몇 가지 것을 노티스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xt라는 벡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 시점이 타우가 정해지면 우리가 지금 그거부터 k개만큼의 렉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k 타우부터 첫 번째 렉, 두 번째 렉 해서 k 번째 렉까지 이렇게 하나의 레그가 생기고, 그러면 몇 개의 데이터입니까? k 번째 데이터고, 그런 식의 날짜들을 몇 번을 우리가 관측을 하면 t개만큼 관측을 해서 디멘션이 t 곱하기 k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을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yt가 예를 들면 y의 t-1부터 y의 t-k 같은 식으로 추정을 될 때 앞에 어떤 컨스턴트 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소, 각각의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1이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잔차든지 간에 평균은 뮤로 고정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i-j번째 코베리언스는 우리가 어떤 관측값 xt를 봤을 때도 평균적으로 뮤라고 했기 때문에 xt-i의 평균도 뮤고 x의 t-j번째의 레그도 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 그 다음에 뮤를 앞으로 나오고 expectation 두 개 나오고 뮤의 제곱이 나올 것인데 그렇게 돼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expectation x의 t-j, i t-j는 그 다음에 i-j만큼의 코베리언스에다가 뮤의 제곱을 곱한 형식으로 나온다. 왜? 이거 각자가 뮤가 되고 이거 각자도 뮤가 되면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썼던 벡터 노테이션을 다시 사용을 할 텐데, 자, 우리가 XT라는 샘플을 관측한 샘플 데이터가 있다면 X 트랜스포즈 X를 한 다음에 그걸 T개만큼을 축적을 시키고 다시 그 평균을 내게 돼서 그것을 Q의 T라고 벡터를 매트릭스를 정하게 되고 t가 아주 크게 될 경우에 그 각각의 요소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구한 요소를 Q라는 매트릭스를 하게 돼서 Q라는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실제 관측한 매트릭스 자, 이에서는 이게 되겠죠. 이것을 트랜스포즈를 한 거 두 개를 해서 그것을 각각 t개만큼 해서 평균 내고 그 다음에 t가 무한대로 커질 경우에 각각의 요소들을 모집한 것을 Q라는 매트릭스로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코이피션트 오토 리그레션의 코이피션트 벡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지금 흉내를 이렇게 내기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하고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 두 개를 곱해서 이게 컨스트럭이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각각 회색 부분, 퍼플 부분 각각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B의 T개만큼의 트랜잭션을 관측을 하고 예측한 코에피션트 벡터 K개의 코에피션트이 나와 있는 벡터와 베타 사이의 차는 회색 부분 곱하기 아까 퍼플 부분으로 됐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회색 부분이 어떻게 정리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긴 계산인데 살펴보게 되면 자, X 트랜스포즈 XT를 하게 되면 요게 X 트랜스포즈를 하고 x를 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첫 번째부터 시계열부터 t개만큼이 쭉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t가 2가 되면 두 번째 시계열부터 t 플러스 1까지 나오게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 번 하게 되면 맨 마지막 항은 t번째부터 t 플러스 t까지를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각각의 벡터 매트릭스 곱을 각각 실행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t분의 1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것을 이거 벡터 곱을 실행하게 되면 매트릭스 간의 곱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것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찬찬히 다 더하게 되면 자, 맨 마지막에 자, 요것과 같이 나오게 되고 무슨 얘기냐면 정리하면 각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은 1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뮤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 것들은 각각은 첫 번째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베리언스에다 뮤의 제곱 첫 번째 레그와의 베리언스 코베리언스와 뮤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되고 여기서부터도 이렇게 베리언스 코베리언스와 뮤의 제곱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성을 한 거냐면 X 트랜스포즈의 X와 그것을 그런 게 T개만큼 관측이 되니까 다 더한 다음에 T로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T로 무한정 보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true variance, true 평균으로 컨버지를 하더라 이런 뜻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본 것은 뭐냐면 이게 과연 Q로서의 우리가 Q는 뭐냐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Q의 T라는 매트릭스가 무한으로 접근을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이 과연 Q로서의 우리가 Q라는 매트릭스로 define 한 것과 그것으로 수렴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XT라는 데이터를 보고 XT라는 데이터를 두 번 곱하게 되고, 그것의 평균값을 구하게 되고, T가 아주 커지게 되면, 이게 T가 아주 커지게 되면 이제 expectation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XT의 트랜스포즈 XT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XT의 평균이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결국에 XT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된다는 것은 이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의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우리 어펜딕스 B.4에 보시면 이 어떤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베리언스 코비런스가 매트릭스가 되기 위해서는 요 프린시플 마이너가 각각 전부 다 0보다 커야지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된다고 설명을 해 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세팅을 써서 그것을 t를 무한대로 보냈더니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것은 xt라는 샘플을 보고 t를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이게 무한대로 보내면 expectation of xt transpose xt가 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런 매트릭스의 정의는 어떤 두 개의 샘플 데이터를 제곱을 하고 expectation 취하면 그것이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진짜로 맞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되기 위해서는 프린시플 마이너가 전부 다 0보다 커야 된다고 어펜딕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프린시플 마이너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자, A, B, C, D, E, F, G, X, Y가 있다고 쳤을 때 프린시플 마이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매트릭스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매트릭스는 이렇게 A, B, D, E 그 다음에 세 번째 매트릭스는 요거 전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디터미넌트들을 구해서 그것들이 전부 다 0보다 크다면 이 매트릭스는 포지티브 데피닛 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의 정의에 의해서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는 반드시 포지티브 데피닛이어야 하고 그리고 프린시플 데피닛이기 위해서는 모든 프린시플 마이너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쭉 계산을 해서 여기까지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매트릭스가 과연 진짜 프린시플 마이너가 전부 다 0보다 크냐를 확인을 해서 그 프린시플 마이너가 전부 다 0보다 크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포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가 되죠. 포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가 된다는 것은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의 정의와 부합을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로 수렴한다고 봐도 되겠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 주황색 퍼플 부분을 보시게 되면 프린시플 마이너를 계산하시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쭉 대강 요소들을 곱하고 디터미넌트라는 게 결국에 A, B, C, D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AD-BC니까 그렇게 되면 대강 요소들은 요게 되고 AD를 곱한 것은 시그마의 감마의 K번째 코베런스에다가 뮤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빼게 되면 항상 베리언스 K번째 오토 코베런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0보다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프린시플 마이너를 계산하더라도 0보다 크게 되고 왜? 그것은 곧 각각 그냥 K번째 오토 코베런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이 매트릭스의 프린시플 마이너는 항상 0보다 크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포지티브 데피닛이 되고 그러면 이 XT와 XT 간의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코베런스 매트릭스 된다는 것과 일치하니까 요렇게 돼서 도출된 결과를 우리가 그냥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 XT에 대한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로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 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자, 우리가 샘플을 구성을 해서 트랜스포즈를 한 거를 곱하고 그걸 평균을 내고 t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주황색처럼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리미팅 값과 같다. 여기 인버스가 붙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t개만큼의 데이터를 보고 k개만큼의 코에피션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코에피션트를 구하고 거기에 true 오토 리그레시브 코에피션트들의 벡터를 구하게 되면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흉내를 냈냐면 1-t분의 시그마 xt 트랜스포즈 xt 하고 그 다음에 1분의 루트 t의 시그마 x 트랜스포즈의
ET 이렇게 됐는데 이 첫 부분은 뭐를 따르게 된다? 요것은 Q의 마이너스 1을 따르게 된다 까지 결론을 냈고 이제부터 할 일은 X 트랜스포즈의 ET가 뭘 따르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X 트랜스포즈 ET를 평균을 1분의 루트 T로 나눈 것을 보게 되면 자, 이것을 자, 아주 XT 샘플 수를 키우게 되면 XT하고 ET를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곱하게 되고 그러면 ET라는 것은 지금 상수로 우리가 베리언스를 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 앞에 요것만 나오게 되고 요것은 시그마 제곱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T가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 이것은 QT라는 매트릭스 우리가 이미 정의한 여기 나오는 자, 여기 나오는 QT 요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이것이 T를 무한대로 크게 보내게 되면 시그마 제곱 그대로 남고 Q의 T라는 것만 더 곱해져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잔차가 정규성을 따르게 될 경우에 요런 잔차 요것은 평균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이 이렇게 되는 이런 분포를 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리하면 우리가 T계의 데이터를 보고 코에피션트 벡터를 추정을 할 때 이 차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프락시를 하기로 했냐면 T하고 시그마의 XT 트랜스포즈 XT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을 곱하기 1분의 루트 t의 시그마 xt 트랜스포즈 et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자, 요게 뭘 따른다? 정규 분포 0과 시그마 제곱의 q를 따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q의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정리했을 때 어떤 x라는 변수의 분산이 만약에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고 베리언스에 만약에 C라는 수가 곱해지게 되면 C의 제곱에 시그마 제곱이라고 제곱만큼의 효과가 분산에 붙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분산이 시그마 제곱에 Q의 값만큼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다가 Q의 인버스를 곱한 거니까 제곱만큼 효과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분산은 Q 있던 걸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Q의 마이너스 1, Q의 마이너스 1 곱하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분포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개만큼의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코에피션트와 트루 파라미터 코에피션트와의 차이는 거기 루트를 t를 곱할 경우에 정규 분포를 따르고 0이고 차이는 없고 t가 커졌을 경우에 다만 분산이 c의 제곱에 오토 코비런스가 요만큼의 오토 코비런스를 가지면서 분산을 가지게 된다. Q는 다시 말씀드리면 QT는 내가 T개만큼의 데이터를 보고 XT의 X를 두 번 곱한 것을 이런 매트릭스로 정할 때 T가 많이 커지게 되면 각 요 QT라는 매트릭스 엘리먼트들을 T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팅을 보내게 됐을 때 마주하게 되는 그 매트릭스 Q만큼의 베리언스를 갖게 된다. 그래서 정리를 깨끗하게 하자면 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K개의 4개를 가지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코에피션트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를 궁금해했고 그 분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기서 실제 우리가 구한 스태티스틱으로 구한 샘플의 에스티메이터와 트루 코에피션트 간의 차이는 정규 분포이고 정규적으로 샘플 수가 커지게 되면 두 포인트는 차이가 없고 다만 분산이 이렇게 된다라고 8-25-24-5와 같이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